안녕 여러분, 개념에 강하다 감동을 주는 개념 강의 개념터치 S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식물과 광합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모두 준비되었죠? 그럼 시작해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식물의 분류, 식물의 구조, 그리고 식물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과정, 광합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의 삶 속에는 바깥이든 집안이든 항상 초록색을 띠며 우리에게 항상 힐링을 선사해주는 바로 식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선 가장 가까운 집에서 화분으로 키우는 식물부터 멀리는 아마존 밀림까지 아주 다양한 모습의 식물들을 보고 만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이 식물에 대해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식물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분류를 합니다. 개통도를 확인해보면 가장 먼저 관다발의 유부로 비관다발 식물과 관다발 식물로 구분하고, 이 관다발 식물은 다시 종자의 유무에 따라 비종자 관다발 식물, 종자 식물로 나뉘며, 이 종자 식물은 다시 씨방의 유무에 따라 거시 식물과 속시 식물로 구분을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관다발은 식물체에 필요한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입니다. 비관다발 식물은 굳이 관다발이 없어도 물과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선태식물이 있습니다. 이끼류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할 거예요. 관다발 식물 중에서 종자가 없는 비종자 관다발 식물은 석송류와 양치식물이 대표적입니다. 석송류는 바위에서 자라나는 소나무 같은 잎을 가진 식물이라고 하여 이름이 붙여졌으며, 양치식물은 날개 모양의 잎을 가진 식물로 고사리류가 대표적입니다. 다음은 종자식물 중에서 씨방의 유무에 따라 거시식물과 속시식물로 구분이 됩니다. 씨방은 꽃에서 잘 보이는 암술의 일부로 자라서 씨가 되는 부분인 밑씨를 보호합니다. 이 밑씨가 씨방 속에 있는 식물을 속시식물로, 대표적으로 무궁화, 해바라기 등이 있으며, 씨방에 쌓여있지 않고 밖으로 드러나 있는 식물을 겉시식물이라고 하여 소나무, 은행나무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분류로는 단단한 세포벽의 유무에 따라 초본과 목본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흔히 풀의 종류냐 나무의 종류냐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식물의 분류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 정도만 공부해도 충분하니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물의 구조입니다. 식물은 종류에 따라 겉모습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뿌리, 줄기, 잎, 꽃, 열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뿌리는 식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며 잎에서 만든 영양분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물과 물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뿌리는 인삼처럼 가장 뼈대가 되는 원뿌리와 가지처럼 뻗어나가듯이 만들어지는 겉뿌리로 이루어지거나, 파뿌리처럼 수염처럼 만들어지는 수염뿌리 형태로 있습니다. 줄기는 추위와 더위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며 곤충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또한 뿌리와 같이 식물을 지탱하며 잎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관과 체관이 존재합니다. 잎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광합성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잎에서 물이 수증기가 되어 빠져나가는 현상인 증산작용을 합니다. 증산작용은 기공에서 빠져나간 물을 증발시켜 뿌리에서 얻은 물을 잎까지 끝까지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빨대로 생각을 해주면 편한데, 우리가 입 안에 아무것도 없다가 빨대를 물고 음료수를 쭉 빨아당겼을 때 압력에 의해서 그 빨대에 있는 내용물이 우리 입 안으로 들어와 마실 수 있게 되는 원리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잎에서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기공이며 그 기공을 열고 닫게 하는 세포가 공변세포가 되겠습니다. 이 기공에서는 식물체 내부와 외부 공기 사이에 기체가 들어가고 나가는 곳입니다. 다음은 꽃입니다. 꽃은 꽃잎과 꽃받침, 암술, 수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술의 꽃가루와 암술의 암술머리로 옮겨지게 되면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 꽃가루 바지를 한 꽃가루는 밑씨와 만나 씨로 탄생하게 됩니다. 곤충, 바람, 새, 물을 이용하여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열매는 씨를 둘러싸서 보호하고 퍼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사과나 배, 자두, 복숭아 등을 보면 중간에 씨가 있는 것들이 바로 씨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내용인 광합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합성은 식물이 빛을 이용하여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가끔가다 사람이 어두운 곳에서 있다가 햇빛을 보러 나오면 야, 우리 광합성 좀 하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이가 없네. 참 신기하게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에너지를 만드는 존재가 바로 식물입니다.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광합성이므로 광합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광합성은 한자 풀이로 빛 광자, 합할 합자, 이룰 성자를 써서 빛을 합해서 뭔가의 형태를 만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광합성을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햇빛, 물,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여기 간단하게 광합성이 일어나는 과정, 즉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표현한 자료예요. 식물은 뿌리를 통해 물을 얻고 기공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햇빛 에너지는 엽록체, 잎에 있는 엽록체를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엽록체에서 가시광선을 받으면 엽록소라는 색소 때문에 녹색 파장만 반사하고 나머지 빛을 흡수합니다. 따라서 우리 눈에 식물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 햇빛 에너지와 물,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포도당이라는 양분과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우선 산소는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을 사용하고 다시 기공을 통해 산소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지가 푸른 산에 가게 되면 공기 좋다, 상쾌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식물에서 만들어낸 따끈따끈 감 만들어낸 산소를 마시기 때문에 그런 이유죠. 그럼 양분인 포도당을 만들었는데 이 포도당은 아주 작은 입자라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으면은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포도당이 물에 녹으면 식물에서 발생하는 삼투압 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삼투압이 뭔지 모르신다면 오른쪽 상단 추천 영상 보고 와주세요.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유익할 거예요. 그래서 엽록체에서는 포도당을 저장하기 위해 작은 포도당끼리 뭉치게 하여 녹말이라는 양분으로 만들어 저장하게 됩니다. 한 가지 실험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아이오딘과 칼륨 요행을 통해 우리가 녹말에 떨어뜨렸을 때 옆에 보이면 쌀밥과 강냉이에 각각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둘 다 청남색으로 색깔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잎에도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광합성을 한 잎은 청남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잎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녹말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었죠. 때는 말이야, 요오드와 칼륨 용액으로 배웠는데 일본어식, 독일어식으로 써온 화학용어 434개를 국제 기준에 맞게 바꾸기로 해서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엽록체에 임시 저장된 양분은 체관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양분이 뿌리에 저장되는 경우, 줄기에 저장되는 경우, 잎에 저장되는 경우, 열매에 저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물들은 다 이 양분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나이스. 오늘은 식물의 분류와 구조,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인 광합성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보냈나요?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개념터치 S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